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모리그잼 줄리아입니다. 2020년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맞습니까?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충 감으로 또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소설 쓰는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공무원 영어를 제대로 아신다면 철학자 30인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시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철학자들, 인문학 철학의 그런 힘과 그 다음 시사의 힘을 바탕으로 논리로 추론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강의가 제 강의 홍보 조금 해도 될까요? 아침 특강 월대를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월대를 들을 또 듣는 학생도 많지만 또 제가 별도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21회 진행할 방식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 그죠? 여러분들 벌써 마음이 조마조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꼭 내내 합격하셔야죠. 제가 이제 빈칸을 좀 뚫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서 쭉쭉쭉쭉 독해하는 방식도 좋았지만 빈칸을 좀 뚫었고 그 다음 어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을 제가 조금 쏠쏠하게 넣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어디 있죠? 다음 카페에서 줄리아 공무원 영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줄리아 공무원 영어. 그래서 유튜브 촬영 지문 초급자, 중급자. 유튜브 촬영 지문 중급자에서 제가 지문을 미리 올립니다. 그 지문을 출력하셔서 아니면 직접 보시면서 해석을 좀 적어보세요. 그럼 또 우라통이 치밀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시부리 샀노? 그렇더라도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비포, 애프터를 알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consider how each of these so-called negative emotion. 명령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고려해라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의 각각은 awesome, 아주 멋진 그런 일련의 그런 인식의 메아리가 된다. 참 이거 기억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거. 자, 이런 소위 부정적인 감정의 각각이 awesome, 아주 멋진 그런 다양한 일련의 인식, 자각의 메아리가 된다는 예를 들어보겠다. 이해로 들어갑시다. 부정적인 감정, 우리 인간이 어떤 갖고 있는 감정을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하면 다들 그죠? 레세페 또는 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만 말씀하시는데 아담 스미스가 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 47가지 용도로 분류를 하고 그 각각의 하의 카테고리를 이미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부정적인 감정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감정, 슬픔, 그 다음 또 분노, 그 다음 또 뭐 해환, 좌절, 부정적인 감정이 참 많겠는데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은 어떤 메아리가 된다, 에코. 이 에코라는 그 역을 하면 어떤 알리는 그런, 그죠? 역할을 한다. 앞으로 생길 멋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멋진 그런 자각들, 깨달음들 있죠. 이 awareness는 이 인식, 자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슬픔을 겪어봐야,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을 겪어봐야 비로소 우리는 뭔가 들여다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들여다봄, 거기서 생기는 깨달음, 그런 성찰, 이런 것을 자각이나 인식이라는 단어 awareness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장 가겠습니다. sadness comprise, 슬픔은 comprise, 구성된다. 황당할 거예요. 지금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슬픔은 구성된다. sorrow, 슬픔과 땡땡으로.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슬픔은 슬픔으로 구성된다. 아니면 슬픔은 슬픔이지. 도대체 슬픔은 슬픔과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이게 요즘 시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발 좀 상식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예? 슬픔은 뭘로 구성될까? sadness. 슬픔은 슬픔과 정답?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콤마. Profound sense of bereavement and loss. bereavement는 사람, 이제 우리 죽었을 때 유족을 영어로 the bereaved, 빼앗긴 사람들 유족이라고 합니다. believe는 빼앗다니까 상실감이죠. 아주 심오한 깊은 상실감이다. 슬픔은. 빈칸 음악이 뭘까요? 체념입니다. 바로 체념. 슬픔의 감정은 두 가지의 복합체입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슬픔, sorrow.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망과 체념이에요. 그 절망과 체념을 빈칸에 쓰셔야 됩니다. 영어로 뭘까요? DES. 재밌죠? 이렇게 써보니까. DES. 뭘까? 정답. Despondency. 뭐 중급자니까 내가 철자까지는 안 가르쳐 드릴래요.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중급자니까 조금 지성인들이라 생각을 하고 찾으세요. 단어장을 찾든지 하세요. 슬픔은 이 슬픔과 절망으로 구성되고 있다. 3번 가겠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트라우마틱 트라우마 들어보셨죠? 트라우마 포스트 이후에 우리가 뭔가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어떤 성장에 관한 연구는 또한 indicate 보여주는 바 무엇을 보여주나 sadness 슬픔이라는 것은 alert 잘해야 되는데 alert A-L-E-R-T alert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많이 봤을 겁니다. 경계하는 기민한 정신을 바짝 차린 이 슬픔이라는 것은 경계를 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투이하를 그러니까 이 to 뒤에 올 명사에 대해서 신호탄이 된다는 거지. 슬픔은 결국 to 뒤에 올 명사에 대해서 alert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슬픔은 우리를 어디로 어떤 길이 올 것이라는 걸 알려준다. The fleeting beauty of life 우리 인생의 fleeting F-L-E-E-T-I-N-G 덧없는 순간적인 우리 인생의 덧없는 순간적인 성격 그래서요. 이 두 단어 nature N-A-T-U-R-E temper T-E-M-P-R 이 두 단어가 전부 우리말로는 성질, 성별이라는 뜻인데요. 용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출제위원들은 이런 데 주목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니고 단어의 뉘앙스, 용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지요. 이 뭐 써야 될까요?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덧없는 그런 성질을 알려준다. 그런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이 nature가 정답입니다. nature하고 temper의 차이점은 뭘까요? temper는 일시적인 겁니다. 단면입니다. 단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격에서 뭐 내성적이다, 적극적이 되는 것은 전반적인 제너럴한 특징이지. 근데 아주 예를 들어서 뭐 급한 그런 성미가 있다. 아주 고약한 성미가 있다. 뭐 지랄 맞은 성미가 있더라죠. 고약하고 지랄 맞은 사람도 그 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결코. 그 고약하고 지랄 맞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퍼스널리티의 한 단면일 겁니다. 그런 성격의 한 단면을 템퍼라고 해요, 기질. 그래서 주로 마이너스 쪽이 많아요, 템퍼가 말할 때는. 근데 네이처는 뭐냐면 고유한, 본디, 내재된, inherent 그런 내재된 그런 본성이지. 그런 것을 우리는 네이처라고 합니다. 네이처는 훨씬 더 전반적으로 제너럴한 그런 성격을 말합니다. 슬픔을 겪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마다한 거를 참으로 덧없다는 거, 인생 부질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며 그다음 the preciousness of the moment 순간의 그런 소중함도 알게 되죠. 그렇죠. 슬픔을 겪고 나면 정말 친구랑 깔깔 웃었다. 그 다음 또 맛있는 비스켓을 먹으면서 웃었다. 또 잘생긴 남자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죠? 어머 내 스타일이다. 또는 예쁜 여자 보면서 그죠? 어머 저 여자 내 스타일이다. 이런 그죠? 이런 순간에 느꼈던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도 비로소 슬픔을 겪어보면 알게 된다. 또 뭐도 알게 돼요. The need to have empathy for others' bliss. wow. 다른 사람의 bliss 아십니까? B-L-I-S-S 환희, 덧없는 기쁨입니다. wow 아십니까? W-O-E 걱정거리, 우환 이런 겁니다. 이 논리가 뭘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한 empathy, 공감에 대한 필요성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걱정거리에 대한 공감의 필요성.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철학자는 물론 여러 명 있겠지만 우리 공감이라는 단어 있죠. 영어로 empathy. 사실 이 empathy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의 평정 상태에 있다가 친구가 너무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친구가 올라가는 감정의 플러스만큼 우리가 올라가 주는 것도 공감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감정이 여기 있다가 친구가 너무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슬퍼해서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도달하는 것도 공감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하지 않아도 양심에 그렇게 가책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무 멋진 애인이 생겼어. 그래서 친구는 좋아 죽겠어. 지 혼자 막 미쳐서 정신이 나갔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정신 나가서 올라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찜찜하고 우리는 정말 더불어 산다는 그런 인간의 그런 휴머니즘이 없겠죠. 그래서 공감은 원래 공감의 정의는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모든 것이 공감이긴 하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감은 뭐다? 특히 어떨 때 공감해야 된다? 타인이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우리 주변 사람이 많이 내려갔을 때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근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측은지심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바로 공감의 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타인의 기쁨에 대한 공감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이 글의 소재도 슬픔이죠. 그럼 우리가 직접 슬퍼 봤으니 다른 사람이 슬펐을 때도 우리는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wow가 됩니다. wow, 걱정거리.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내용 한 번 더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의 각각이 awesome, 아주 멋진 그런 일련의 인식과 자각의 메아리를 울리는 사례를 들어보겠다. 2번, 슬픔이란 것은 sorrow, 슬픔 그 자체와 그리고 despondency, 정답, 체념과 낙담으로, 즉 심오한 그런 상실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 그러나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우리의 어떤 성장에 관한 연구는 대디아를 보여주는 바, 슬픔이란 것은 우리 인생의 덧없는 성질, 네이처, 그리고 또 순간의 어떤 소중함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걱정,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4번 가보겠습니다. conversely 사실 되게 어려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거 conversely 역으로 여기 내가 빈칸 뚫으려고 하다가 이 지금 유튜브 지금 큰일 났네. 벌써 지금 몇 분 제법 떠든 것 같은데 이거 10분 지날수록 영상 구독하는 숫자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7분이 제일 좋고요. 10분, 12분까지고 15분 넘어가면 안 봐 보통. 제 마음은 4번의 conversely를 저는 정말 빈칸 뚫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빈칸 안 뚫었는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저는 바로 치고 갑니다. conversely 역으로 it serve as, 슬픔이라는 것은 뭐로 기능하나, comparison, 비교 포인트, 어떤 비교 포인트로서 기능한답니다. 뭐와의 비교냐? therefore, 그러므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이 intensify, 강화시키는데, 대조되는 느낌을 강화시키는데, 슬픔하고 대조되는 느낌이 뭐예요? 기쁜 쪽이지. 그래서 이를테면 bar, 막다, 금지하다. 그러니까는 막힘없는, 계속 가는 이 말이지. 쭉쭉 가는 무한의 이런 거지. 기억하면 무한의 그런 기쁨이나 elevation이 뭘까? joy, 기쁨과 elevation은 다릅니다. 그죠? elevation은 뭘까? E-L-A-T-I-O-N. 이건 우리가 뭔가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라면 elevation 우리가 뭔가 성취를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 우리가 뭔가 이루고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벅차고, 그죠? 자기의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elevation이라지. 그런 감정이나 기쁨과 같은 것도 느끼게 해준대요. 5번 가겠습니다. Finally, 결국 sadness, 이 슬픔이라는 것은 goes through the center of ourselves. 우리의 어떤 센터, 중심을 관통하여 흐를 수 있다. 이 슬픔이지, 슬픔에는 마음이 이렇게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 갈짓자예요. 데설토리. 우리의 마음이 정치 없이 갈 곳을 잃었다가 결국 이 슬픔은 자꾸 센터. 우리의 중심축으로 결국 우리 자신의 중심축으로 오게 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한데 보니까, 그죠? 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표현했듯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 시인이 또 다른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릴케는 어떤 분 중에 한 명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우리 젊은 청춘들 20대 30대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살아내는 이 땅에 우리 모든 훌륭한 바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자주 인용이 됩니다. 아마 릴케를 영화에서 보시지 않은 분들은 윤동주님의 시로 보실 것 같아요. 별 해는 밤,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이름과 그러다 윤동주 그 별 해는 밤에서, 그죠? 이런 추억들을 되새겨 봅니다. 이름을 불러봅니다 할 때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인을 언급을 하죠, 여러분들. 본인도 위대한 시인이었는데, 그죠? 젊은 시인에게 고민 상담 비슷한 걸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젊은 시인에게요, 릴케가 편지를, 그죠? 따뜻한 위로의 편지를 장장, 그죠? 엄청나게 몇 년에 걸쳐서 한 4, 5년 정도 보낸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지금 오늘날에도 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울림이 되고 비슷하게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만 멘토 권하는 사회, 요즘에 멘토 역할 참 필요한데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릴케가 한 말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려고 애쓰는 이 사람이, 즉 릴케 본인은 당신에게 가끔 위안이 되는 소박하고 조용한 말이나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 역시 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지니고 있으며 당신의 인생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보통 그죠? 이게 멘토 역할을 잘못하면 오지랖이 되죠. 그리고 네가 뭔데? 네가 내 처지를 아니? 이렇게 안 입고 온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릴케는 먼저 조언을 하기 전에 그죠? 이렇게 당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이 본인 릴케는 본인이 너무 팔자 좋게 살고 살림살이가 좋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래서 자기의 걱정은 하나도 없어서 젊은 시인에게 위로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도 고통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고민들 그리고 일시적인 고민들로 무장돼 있지만 하지만 본인의 처지는 제쳐두고 일단 젊은 사람을 그죠? 또 자기와 똑같은 직업의 시인을 꿈꾸는 젊은 사람을 살리겠다. 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하니 정말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저는 이쪽으로 돌아와서 5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장.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슬픔은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중심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릴케가 뭐라고 했나요? 세미콜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미콜론. It can bring something new. 이 슬픔이야말로 새로운 무언가를 그리고 life altering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 와, 좋은 말이다. 받아 적읍시다. 슬픔은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something life altering 우리 인생을 바꾸는 무언가를 가져다 준대요.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법적으로 가정법이네요. 조금 김세경법 이야기했습니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if가 생략됐네요. 가정법 과거인데 if 생략됐다. 현재 사실의 반대. Was it possible for us?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knowledge, 우리의 지식이 reach,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우리가 보는 게 가능하다면, 즉 우리가 더 많은 통찰력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고 더 긴 미래를 우리가 미리 점쳐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perhaps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endure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더 당당하게 confidence 신뢰보다는 더 당당하게 우리의 슬픔을 견딜 것이다. 기쁨보다. 왜요? 우리는 슬픔을 왜 우리는 더 당당하게 견딜까요? 네, 이 슬픔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새로운 무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무언가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슬픔은 축복이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접속 부사를 한번 더 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에서 사실 이야기를 자기 의견을 말했죠. 그러면 이제 7번은 왜냐하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가 아닙니다. because는 종속 접속사지 접속 부사가 아닙니다. for 쓰셔야 됩니다. for, F-O-R. 왜냐하면 그들은, 즉 이 슬픔은 moment, 어떤 순간들이다. 어떤 순간들이다?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에게 오는 그런 순간들이다. 그리고 something unknown, 미지의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것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슬픔의 두 가지 측면을 말했는데요. 잠시 시계 보겠습니다. 아우 좀 오래됐네. 슬픔의 두 가지 측면을 말했는데 슬픔의 좋은, 안 좋은 점, 부정적인 면. 이 부정적인 면을 1번, 2번에서 말했는데요. 1번, 2번은 결국 작가의 생각이 아닙니다. 슬픔의 부정적인 면을 말했지만 결국은 슬픔의 긍정적인 효과, 3, 4, 5, 6, 7, 그죠? 슬픔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다. 슬픔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슬픔은 결코 요약하면 슬픔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픔은 슬픔과 체념과 절망의 어떤 혼합체라고 보고 있지만 슬픔이야말로 새로운 무언가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원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원문 전체를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